20시간 만에 불이 나 꺼졌던 합천 용주면 야산에서 10일 새벽 다시 불이 시작됐습니다. 주민 25명이 긴급 대피했고 10시간 만에 다행히 모두 진화됐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남 도내 지자체는 앞으로 페널티를 받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덜 받고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함안의 한 농촌 마을에 있던 낡은 폐교가 농촌 체험과 교육 등이 가능한 치유 농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과 함께 애써 키운 수박이 적정한 가격에 팔릴까 걱정도 앞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농가의 고민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이틀 전 불이 나 20시간 만에 꺼졌던 합천 용주면 야산에서 10일 새벽 다시 불이 시작돼 다행히 모두 진화됐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오늘 0시 정상 부근에서 산불이 재발하하면서 새벽 5시부터 확산했다면서 10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쯤 주부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진화 헬기 17대와 대원 200여 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계림마을과 안개마을 주민 25명이 새벽 1시 40분쯤 안전을 위해 경로당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큰 피해가 없어 산불 대응 단계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쯤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230개 크기의 면적이 탔습니다. 현재 산불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경남 도내 지자체는 앞으로 페널티를 받습니다. 10일 경남도 산불 대응 및 예방 관련 브리핑을 연 경남도는 기존 산불 발생 횟수와 대형 산불 발생 횟수를 감안해 대형 산불이 나는 지자체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예산 부분에서 특별조정 교부금이나 보조금 지원율을 줄이고 공모사업 평가에서도 후순위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형 산불이 난 지자체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밀양과 합천, 올해 합천에서 산불 대응 3단계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단계 부분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초동 대응이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기본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횟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기존에 일어났던 횟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는 최근 영농 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개인이 직접 파쇄하는 방법을 변경해 지자체가 파쇄 기간을 정해 조치하는 방법도 계획 중입니다. 또 현재 240여 곳인 입산 통제 구간도 건조특보 현황을 살펴보고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골칫거리로 전락한 폐교를 지역민과 함께 농촌 교육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20년 전 문을 닫은 함안 대산초등학교입니다. 오래된 동상과 건물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이곳이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수십 년째 방치돼 잡초만 무성했던 운동장에는 꽃을 심은 정원과 버섯 체험 농장이 들어섰습니다. 학교 안 교실 복도는 작은 미술관으로 변했습니다. 각 교실은 미술과 요리, 도자기 등 다채로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목공예 교실은 인근 기관과 연계, 도마와 냄비 받침을 만드는 작업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낡은 폐교의 변신을 이끈 건 농장 대표인 이종진 씨. 함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를 임대 2년 전부터 농촌교육 치유 농장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보는 그런 소중한 행위 하나로 제가 많이 치유를 받고, 이때부터 이 치유의 힘을 널리 전파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겠다라는 자세로 뛰어들게 되었고요. 폐교는 지역민의 상생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실 일부는 주민들의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고,
농장 관리와 운영 인력은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흉물로 남은 폐교의 변화에 인근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버섯이 많이 나니까 그때는 채용을 많이 합니다. 주민분들도 좀 보탬이 되게끔, 생활에 보탬이 되게끔 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은 함안의 초등학교는 15곳.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폐교가 농촌 교육 현장으로 변신하면서 농촌 폐교의 새로운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한 달하고도 열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걷다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쓴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보이기도 하죠. 방역당국은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서 현재 남아있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는 전문가 다수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만이 남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나 고위험군의 동선을 분리하기가 힘든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하고도 2달째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맑은 수질의 최적의 재배 조건을 갖춘 의령에서 수박이 첫 출하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과 함께 애써 키운 수박이 적정한 가격에 팔릴까 걱정도 앞선다고 하는데요. 이런 농가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들어오는 수박들. 크기와 당도에 따라 분류되고 작업자들은 분주히 상자에 옮겨 담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맑은 수질에서 자란 의령 토요의 수박이 지난 7일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릅니다. 출하 시기를 앞당기면서 농가들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영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4월 7일 날 출하를 했는데 올해는 한 달 앞당겨서 출하를 하게 된 동기는 농가 가격의 소득 제고에 더 많이 드리고자 일찍 출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수박 유통 과정도 바꿨습니다. 토요의 유통이 농가로부터 수박을 사들여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하면서 농민들은 적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1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수박은 추가 인센티브도 지원하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으로 지난해 71개 농가에서 1,700여 톤, 30억 원이 넘는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배가 늘어난 2,500여 톤이 출하될 계획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재배 비용도 늘어 농민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게 예전에는 상인들과 이제 포전 거래로 인해서 이제 일정 봉당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매치 사업을 통해서 딱 키로수의 당도도 측정하고 개당 얼마 딱 측정해 주니까 상인들보다 대략 한 30% 이상 수익이 더 창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일찍 출하를 시작한 의령 토요의 수박은 오는 6월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텀블러가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부 텀블러는 쓰다 버릴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텀블러 구매하실 때 소재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그냥 지구 좀 생각해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텀블러 쓰는 약간 분위기? 가지고 있는 거는 개수만 따지면 한 7개, 8개 정도.
환경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면 가격을 할인해줍니다. 이렇다 보니 각 가정에 쌓이는 텀블러는 점점 늘어갑니다. 네, 저도 요새 이렇게 텀블러 잘 쓰고 있는데요. 텀블러를 한동안 쓰다 보면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질돼서 버려야 합니다. 텀블러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외부는 플라스틱인데 내부는 스테인리스여서 분리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와 실리콘 등 복합 소재로 된 텀블러는 소재별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분리할 수 없을 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단일 소재로 만들어진 텀블러는 분리 배출 없이 통째로 캔류에 버리면 됩니다.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전가하기보다는 제조사가 환경 친화적으로 텀블러를 제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들 때 분리가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단일 어떤 소재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이제 판매 위주로 디자인 위주로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움직임에 맞춰 친환경적으로 텀블러를 만드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나무 섬유나 옥수수 전분, 커피 생두 껍질로 텀블러를 만들어 자연 분해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12월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는 대상군에 텀블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많이 쓰는 제품군에도 인증 제도를 적용해서 친환경 제품 사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면 텀블러는 몸체, 마개 및 구성품은 단일 재질로 구성돼야 한다는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텀블러 사용. 보다 온전한 환경 보호를 위해선 이젠 텀블러 소재까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는 4월 5일 치러질 경남도의원 창녕 1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이경재 전 창녕군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가 결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안홍욱 전 창녕군의회 의장과의 경선에서 61.46%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이 후보를 도의원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창녕도의원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후보 등 4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10일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영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8개월 동안 학술조사와 고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과 제안사항 등을 정리해 종합정비계획 반영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리와 보존 계획을 마련해 진해 근대역사 문화공간에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을 수매합니다. 수매는 3월부터 어촌계 주민들이 조업 중 잡은 베스, 블루길, 붉은귀 거북 등 외래종과 유해어종 강준치를 사들여 폐기합니다. 수매 가격은 베스, 블루길, 붉은귀 거북은 1kg에 4,000원, 강준치는 1kg에 2,000원입니다. 이들 외래어종은 식용에 실패하고 강한 번식력으로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13톤을 수매해 폐기했습니다. 거창군이 10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문화관광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거창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힐링랜드와 수승대 등 다양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상표권 분쟁을 해결한 거창국제연극제 성공적인 개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은 전국 자치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경영과 환경친화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17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